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달 27일 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기일을 3월 29일과 4월 2일, 4월 9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었지요. 이에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은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 피고인 본인의 후보자 지위뿐만 아니라 제1야당인 당대표 지위와 활동이 있는데 선거 직전까지 기일을 잡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고 모양새도 좋지 않다,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여당 나경원 전 의원은 재판이 사실상 공전 중인 상태에서 선거 기간을 빼고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고 밝혔지요.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측 생각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 정치 일정을 고려해 재판 기일을 조정하면 분명히 특혜란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일정을 맞출지 안 맞출지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불출석할 경우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인장까지 발부하겠다는 입장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검찰 독재 정치 탄압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어제는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총선을 단 하루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섭니다. 검찰 출신 대통령과 검찰 출신 여당 비대위원장이 쌍두마차로 이끄는 검찰 독재 정권의 선거 핵심 전략은 국민을 위하고 민생을 살피는 정책이 아닌 그들이 제일 잘하는 검찰을 이용한 수사농단인 것 같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은 야당 대표를 법정에 세워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마저 검찰이 쥐고 흔들 수 있다는 오만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22대 총선 최종 병기는 역시 검찰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하듯 검찰로 흥한 자 결국 검찰로 인해 망할 것입니다. 검찰 스스로 벌인 무도한 짓으로 인해 검찰 독재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고 몰락할 것입니다. 국민께서 단호하게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해 주십시오. 국민의 심판으로 주가 조작으로 23억가량의 수익을 얻은 의혹이 있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고발 사주 윗선과 공범 혐의자인 대통령 윤석열, 여당 비대위원장 한동훈을 비롯한 검사들의 범죄 의혹을 끝까지 밝히겠습니다. 2024년 4월 10일은 대한민국이 검찰에 위한 국가가 아니라 국민에 위한 국가임을 천명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어 더불어민주연합의 백승아 공동대표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선거를 눈앞에 두고 정권과 정치, 검찰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치 검찰의 칼끝은 맨 먼저 지난 대선의 경쟁 후보와 야당을 겨눴습니다. 야당 대표와 주변 인사들에 대해 수백 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마치 사냥하듯 무차별적인 수사를 전개했습니다. 법무부 국정감사 와중에 야당 당사를 압수수색 시도하더니 이제 총선을 하루 앞두고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공판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정치사에 야당 탄압으로 길이 남을 일입니다. 정적에 대한 치졸한 정치 보복, 민주주의 국가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핵심 측근들에 대한 수사는 조금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159명의 국민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의 핵심 책임자들은 불송치, 조사 종결 등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병대용 사망사건 수사 외압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에 임명하여 호주로 도피시켰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디올백 선물에 대해서는 수사할 기미조차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월 10일 윤석열 정권의 이 같은 폭주와 퇴행을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시민법정을 열어주십시오. 그 힘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님 서거 이후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은 정치검찰 척결하겠습니다. 제1야당 대표를 선거 전날까지도 공판에 불러내는 정치 탄압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법원에 입장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이 포효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손에
우리 대한민국 국가 공동체의 운명이,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통째로 달려 있습니다. 꼭 투표하셔서 주권을 행사하셔서 이 정권의 실패를 심판하고 경고장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배신한 정치 세력의 과반 의석을 반드시 막아주십시오. 이번 총선이 무도한 정권에 대한 확실한 심판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 특별히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권 심판의 열망을 받아하는 우리 민주당 후보들이 전국 곳곳에서 박빙의 접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갑의 갈상돈 후보, 강원 강릉의 김중남 후보,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의 이재한 후보, 충남 서산 태안의 조한기 후보, 경기 포천 가평의 박용국 후보, 충남 공주 부여 청양 박수현 후보, 경기 동두천 양주의 연천을 남병근 후보, 그리고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민주당 후보들이 박빙의 결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 초박빙 접전지에서 우리 민주당 후보가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 선거 전날인 오늘 초접전지들을 들려서 한 표를 꼭 보수하고 싶었습니다. 재판에 출석하지 말고 지역을 돌아야 한다는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1분 1초를 천금같이 쓰고 싶었습니다. 저의 손발을 묶는 것이 검찰 독재 정권, 정치 검찰의 의도인 것을 압니다. 그러나 국민으로서 재판 출석 의무를 지키기로 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다하지 못하는 제1야당 대표의 역할을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대신해 주십시오. 손이 닿는 모든 연고자들을 찾아서 투표해달라고 독려해 주십시오. 주권자인 여러분의 신성한 한 표 한 표를 모아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 국민 여러분의 손으로 직접 써주시기 바랍니다. 4월 10일에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반드시 다시 만들겠습니다. 국민 승리의 도구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주권자입니다. 주권을 배반한, 국민을 거역한 정권에 엄정한 국민의 주권자의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당히 정면 돌파로서 법원에 출석함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총선 하루 전날 국민이 당대표의 역할을 대신해달라 포효했지요. 즉 수많은 이재명이 나타나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재판 휴정 중엔 유튜브로 긴급 라이브도 합니다. 단순히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 채팅을 통해 현재 박빙의 격전지에서 시청 중인 구독자들을 찾아내지요. 이것이야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이재명다움 역발상 아니겠습니까? 지난 6일 검찰 독재정치 탄압대책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문을 냈었지요. 검찰 출신이자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이복현 금감원장에게 요청합니다. 소관부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의 요청을 받아 양문석 후보의 새마을금고 대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정광석화처럼 진행한 결단력과 능력으로 동작갑 장진영 후보의 아빠찬스 대출 의혹과 용인갑 이원모 후보 가족의 SK 하이닉스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의혹도 신속하게 밝혀주십시오. 이어 8일 이해찬 상임 공동선대위원장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건선거,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이 아주 횡행을 합니다. 금감원이 선거에 개입하는 건 제가 처음 봤습니다. 금감원하고 선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금감원장을 왜 검사로 임명했는가 싶었더니 이때 써먹으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 금감원은 단단히 그 제재를 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조국혁신당의 김보엽 대변인도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경찰의 선거 개입, 총선 뒤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4월 10일 총선에 임박해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경찰의 선거 개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윤 대통령 허위 영상과 관련 추적을 통해 지방에 거주 중인 50대 남성을 작성자로 특정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남성이 특정 정당에 소속된 당직자로 확인됐다고 언론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분적인 사실만을 공개해 진실을 가리는 전형적인 왜곡 기법입니다. 언론 보도 후 조국 혁신당이 파악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의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남성은 조국 혁신당 부산시당 비상근 당직자 이모 씨입니다. 그런데 이 씨가 문제의 영상을 만든 시기는 지난해 11월입니다. 당시에는 조국 혁신당이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올해 2월 13일 신당 창당 선언을 했고 중앙당은 3월 3일에 창당되었습니다. 총선 이틀 전에 그런 사실관계를 빤히 알고 있는 경찰이 전후 맥락 설명 없이 허위 영상 제작자를 잡고 보니 조국 혁신당 당직자라고 알린 겁니다. 너무 의도가 뻔한 왜곡 아닙니까? 더욱이 이 씨가 우리 당 소속이라는 걸 경찰은 알리지 않았다고 하는데도 특정 언론 용산 대통령실 출입기자 발로 기사화된 점도 치졸한 정치공작 의혹 혐의가 짙다고 저희는 봅니다. 조국 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이번 경찰의 브리핑 문제를 포함해서 윤석열 정권의 관권 선거 운동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 결국 압도적 승리만이 응징의 무기가 아니겠습니까? 투표하면 이깁니다. 투표해야 이깁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